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는 사람을 일컬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위험한 일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억지로 웃는 사람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음에 없는 웃음을 억지로 계속 웃는 게 그 마음의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바로 공감이 되는데요. 이른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죠. 정확히 어떤 병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스마일 증후군,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있어도 자꾸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 가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증상을 들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네, 실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콜센터 상담원이나 제품 판매원, 승무원이나 은행 창구 직원 이런 사람들처럼 감정 노동자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억누른 채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 따라 말투와 표정을 연기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감정 노동자는 일반인보다 스트레스를 6배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감정적 부조화로 인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기도 합니다. 처음 이 증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사용한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에 의하면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자신의 고용 상태를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감정 노동자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직장인 10명 중에서 4명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 포털 커뮤니티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95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4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는 동안 쌓인 스트레스로 우울하지만 대인 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웃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억지 웃음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꽤 흔하게 나타나고 특히나 감정 노동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이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감정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자기 환멸과 같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우울감으로 인해 식욕이 감퇴되고 매사에 의욕이 좀 떨어지고 피로감과 불면증을 겪게 됩니다. 예. 또한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게 되면서 면역 체계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 불량이나 탈진, 수면 장애들이 갑작스럽게 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준 높은 감정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자살 충동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네, 때문에 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어떤 그 증상으로도 나타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업무적으로 항상 웃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원인 때문일까요?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타인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중압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강조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억압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내면에 남아있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 마음은 힘들지만 웃어야 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실패의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것을 바라는 주위 분위기와 계속해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만드는 분위기 속에서 압박감을 느낄 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분노나 화 같은 감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것인데요. 늘 잘해야 하는 모습과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한 경우 억지로 웃느라 입 주변이 경련이 날 정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네, 이럴 경우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본인조차 우울증인 걸 자각하지 못하다가 문득 기분이 가라앉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지 고민에 빠지고 회의감과 공허함이 밀려와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이런 우울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인지 그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정신과 의사인 캐더 튜레 박사가 제시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7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두 번째, 최대한 행복해 보이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기분이 안 좋아도 명랑한 척한다. 네 번째, 삶에 대한 흥미가 없고 모든 게 비관적이다. 다섯 번째, 불면증에 시달린다. 여섯 번째, 식욕과 성욕이 없다. 일곱 번째, 집중력이 저하돼 업무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이 7개의 증상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수가 많을수록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나 좀 해당이 되나 봤는데 한 2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자, 신체적인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 역시 또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평소에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문제든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적 차원의 대처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특징은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니면 다른 감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분노, 화 같은 감정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감정은 표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병들게 되고 내 감정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믿음이 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이 감정들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거나 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대상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표정을 연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는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부드럽고 정중한 솔직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상담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또는 항우울제 복용 등이 도움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만 익혀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리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도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소속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이나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예. 또한 상처 입은 감정 노동자들을 위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꾸준히 실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또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솔직한 감정을 수용하고 또 표출하는 것이 참 중요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쌓아두지 않고 또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연주 미디어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